자, 제네시스 G80 3세대 모델 보고 왔습니다. 이야, 보고 왔어. 정말 급하게 라이브를 진행하느라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렸을까? 약간 의구심이 들지만 좀 정신없긴 했어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잠깐 전체적으로 좀 짧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네시스 G80 관련 기사를 지금 다 읽어봤는데 댓글 중에 가장 공감이 갔던 댓글은 그거였어요. 역대급이다. 역대급. 정말 역대급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와, 이거는 역대급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더 만약에 5년 전에 제가 5년 전에 제네시스 모델을 보던 저를 타임머신 타고 지금으로 데려오서 딱 보여주잖아요. 이거 제네시스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지금 G90 부분 변경 모델부터 해가지고 이제 크레스트 그릴과 뭐 두줄 헤드램프 뭐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그냥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올해 출시된 GV80 이후에 두 번째로 나온 이제 G80 맞아요. 신차인데, 와, GV80에서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던 디자인 요소들이 G80에서는 와, 완벽해졌다. 뭐 조금 이제 과장 보태면 완벽해졌다 정도의.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데 싶을 만큼 정말 개가천선했습니다. 억지로 뭐 틈을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휠 디자인, 뭐 패스트백으로 떨어진 루프 라인. 루프 라인 진짜 예뻐요. 루프 라인 정말 예쁘고, 그리고 두 줄 헤드램프 이제 조금 더 눈에 익은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뭐 음각으로 처리된 범퍼가 GV80에서는 조금 뭐 휑한 느낌인데, 맞아요. 되게 밋밋한 느낌이었는데 G80에 적용된 이런 음각 디자인은 이게 G80을 위해 만든 디자인 컨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만큼, 뭐랄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G80을 먼저 디자인을 해놨는데 그 디자인을 SUV에 끼워 맞춰서 탄생한 차가 GV80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세단용 디자인을 SUV에 넣어놓으니까 좀 밋밋해 보이는 거 아닌가. 원래 사실 G80이 먼저 출시되려고 했었죠, 작년에. 근데 그러다가 밀려서 GV80이 먼저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충분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신차를 뭐 1년 만에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실내도 저희가 봤죠. 실내도 현대 기아차 옵션 뭐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빠진 게 없어요. 옵션이 다 있어. 진짜 옵션은 정말 화려합니다. 근데 뭔가 GV80과 비교해서는 뭐 크게 큰 차이점은 못 느끼겠고, 그렇죠. 아무래도 G80만에 뭘 특별하게 뭘 넣어줬다, 이건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이 조금 달라졌어요. 스티어링 디자인. 그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라고 하시는데, 그 원래 GV80에선 투스포크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G80에선 위에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바를 이렇게 집어 넣어줘서 구멍이 생겼어요. 이 구멍이 팬더 눈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꼭 이제 시승하러 가신 분들은 한 바퀴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팬더가 보이나 안 보이나. 너구리가 좋더라고요. 여튼 핸들 디자인이 참 눈에 띄는 디자인들 요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기존 그 현대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내부 디자인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진해 보였죠. 예전에 제네시스의 디자인은 글쎄 얘가 고급 브랜드라고? 라는 느낌이었죠. 근데 지금의 제네시스는 보면은 얘는 고급이다. 저는 이 센터펫이야, 디자인. 거기서 이제 비상등이, 저는 계속 아까부터 라이브 할 때도 비상등 얘기만 계속 하는데 비상등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살짝 볼록 솟아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쬐끄맣게 삼각형이 딱 있으니까 그게 눈에 되게 들어오더라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런 주행 환경에서도 좀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사실 요즘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요즘 시승한 차들 비상등 위치가 전부 애매하죠. 애매한 데 있어요. 이렇게 멀거나 최고에 머리 위에 멀고 머리 위에 있고 딱 중앙에 있으니까 엄청 훤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국내 소비자를 겨냥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국내 소비자만큼 이제 비상등을 자주 쓰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이제 14.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게 조금 비슷해요. GV80이랑 왼쪽 하단이 조금 가려요. 운전석에서 보면 그건 좀 아쉬운 것 같고, 앉아서 터치를 할 수 없어요. 너무 멀어서. 대놓고 단열 쓰거나 음성인식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라는 그런 구성인 것 같고, 저희는 조금 뒷좌석에 좀 집중을 해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G80이 이제 뒷좌석에 타시는 분들이 많은 차라 은근히 많아요. 이게 오너 드리븐 차지 뭐 이게 E클래스나 5시리즈 누가 기사 놓고 타냐라고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5시리즈나 E클래스는 기사를 놓고 타는 차가 거의 없어요.
근데 G80은 기사를 놓고 뒷자리 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국산차라는 특성이 좀 작용이 되는 거죠. 사실 아직도 이제 국내에서는 특히 이런 사회적 체면이 있는 직위에 있으신 분들은 외제차를 타면 조금 그러니까 그쵸. 국산차 중에서 고급차를 그쵸. 기사를 데리고 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너 드리븐이 아니라 이제 뒤에 쇼퍼 드리븐으로도 쇼퍼 드리븐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그쵸. 하여야만 하는 그런 차급이에요. 네. 그건 G80 특수 한정이에요. 네, 사실. 맞아요. G80 한정. 네, G80 한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아침마다 뭐 기사님들이 모시러 오는 차 중에 뭐 G80 많습니다. 저는 자주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딱 앉아봤을 때 겉에서 딱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루프라인이 쭉 떨어지니까 맞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2열에 앉아봤습니다. 그쵸. 근데 2열에 앉아보니까 제가 키가 179인데 이렇게 딱 엉덩이를 끝까지 딱 붙이고 이렇게 세우면 머리가 다 써요. 네, 이게 헤드룸이 좀 몇 밀리나마 한 4mm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4mm면은 체감도 할 수 없는 크기라서 머리카락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차급의 한계구나. 전고가 낮아지면서 헤드룸은 확보했지만 실제로 앉아봤을 때는 그 확보한 게 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이제 레그룸은 괜찮았어요. 맞아요. 레그룸은 확실히 괜찮았고 레그룸은 주먹 2개 정도. 슬라이딩 겸 리클라이닝이 있는데 슬라이딩하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 체감상 한 10cm 이상은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제 헤드룸은 나오지 않을까. 현대차답게 뒷좌석에 위한 편의 장비도 화려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모니터 달려 있고요. 네, 모니터가 옵션이에요. 모니터가 250만 원짜리 옵션이에요. 250만 원짜리 옵션인데요. 값어치를 합니까?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250만 원짜리에 갤럭시 탭 2개 사는 거 느낌? 그러면은 비싼 거잖아. 네,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뒷좌석 듀얼 모니터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볼보 차량을 타보시면은, 볼보는 엑설런스 등급의 차량을 타보시면은 뒷좌석에 태블릿이 들어가는 이런 거치대가 있는데 그게 좀 더 실용적이지 않나 사실. 7 시리즈의 가운데 이게 뽑으면 갤럭시 탭처럼 쓸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낫지 않나. 굳이 얘를 분리할 수 있었으면 더 효율적일 그렇죠. 거다. 굳이 얘를 전용으로 넣어서 태블릿을 넣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까지 올려야 되나. 그 생각. 근데 이걸 넣음으로써 이제 뭐 연동은 잘 돼요. 그래서 앞자리에 뭐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고 앞이랑 연동해서 그렇죠. 여기서 뭐 DMB도 볼 수 있고 뭐 여기서 차 앰비언트 라이트나 뭐 차량 설정도 만질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애플 카플레이로도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냥 태블릿을 넣고 태블릿에 서드 파티 어플을 넣어도 되거든요. 그냥 제네시스 G80 어플. 그래서 어플로 통제하도록 만들어도 사실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니까 뭐 그렇게 쓰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느껴지는 거죠. 조금 과소비가 아닌가. 그리고 2열을 위해서 뭐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뭐 별도의 공조 장치도 마련을 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옆에 커튼이 수동식이에요. GV80 이게 자동이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G80이잖아요. 얘가 5 시리즈였고 E 클래스였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G80이잖아요. 사장님이 탄단 말이죠. 가끔씩. 근데 수동은 이제 좀 가족끼리 드라이빙 할 때 애들이 밟을 때나 그렇죠. 한 번씩 올려주는 용도 느낌이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G80이 새롭게 나오면서 파워트레인이 3가지가 됐어요. 네, 가솔린 2.5 터보가 들어가고 가솔린 3.5 터보가 들어가고. 오, 드디어. 그리고 대망의 2.2 디젤. 2.2 디젤이 들어갑니다. 이게 R엔진 언제까지 써먹을 건지 난 진짜. R엔진을 끝까지 쓰네요. 저는 그래도 G80 가면서 GV80에 썼던 인라인6 3.0L 디젤 넣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쏙 빼고 2.2 디젤을 넣어줬네요. 근데 사실 제가 가격표를 봤어요. 개소세 인하율을 적용하지 않고 5,390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2.5 터보 기준이에요. 그래서 2.2 디젤을 하려면 여기다가 250만 원을 추가해야 돼요. 근데 250만 원을 추가를 하고 굳이 2.2 디젤을 살 이유가 있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없죠. GV80 같은 경우에는 SUV잖아요. SUV니까 이제 뭐, 그리고 디젤 엔진도 나름 3.0 그쵸. i6 엔진이고. 그쵸. 근데 세단에 2.2 디젤이라. 글쎄요. 제가 좋아하는 조합은 아니네요. 세단의 디젤 조합이 예전에 디젤 게이트 전까지만 해도 세단도 디젤 세단을 그렇죠. 뽑는 디젤 분들이 많으셨고 많았죠. 연비, 뭐 친환경 막 이런 딱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디젤 선호도가 높았는데 디젤 게이트 이후로는 이제 세단 디젤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도 좀 낮아졌고 그렇죠. 친환경 마크도 사라졌고 네, SUV도 가솔린으로 뽑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건 조금 아이러니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더 아이러니한 거는 가솔린 2.5 터보가 기본이고 디젤 2.2는 사실 가격을 추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엔진적으로는 상급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격을 추가해야 되는 뭐 디젤이기 그치, 때문에 2.2 그렇지만 디젤이. 근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디젤은 안 들어가요.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수가 없어. 2.5 터보는 옵션으로라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5 터보에다가 넣고 싶으면 250만 원짜리 20인치 휠 옵션을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난 이 휠 선택 안 하고 그냥 전자제어 서스펜션만 넣겠어 라고 하면은 110만 원을 내면 프리뷰 전자제어를 넣을 수 있는데 2.2 디젤은 뭘 아무렇게 해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죠. 이게 디젤 엔진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옵션은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풀옵션 모델의 가격을 비교를 하면 2.2 디젤이 제일 저렴해요. 2.2 디젤 풀옵션은 7,960만 원이고 2.5 터보는 8,1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여기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2.2 디젤에 들어가는 옵션하고 2.5 가솔린에 들어가는 옵션이 다르잖아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구매를 하실 때 저는 만약에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하면 2.5 터보를 추천해드릴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 연비 측면에서 보면 연비는 왜 이렇게 못할까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네, 근데 현대차들의 터보 엔진은 어쩔 수 없나요? 명성이 높아. 너무. 2.5 터보 엔진이 그러니까 후륜구동 모델이 18인치 휠 들어간 게 연비 제일 좋거든요. 그게 10.8km/L예요. 아이고. 아무리 터보 엔진이고 뭐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도 10.8은 좀 너무 낮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AWD에다가 20인치 휠까지 넣고 나면은 연비가 9.8까지 떨어져요. 야, 한 자릿대? 한 자릿대가 돼버리니. 요즘 세상에? 그래서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맞아요. 생각이 이건 들어요. 확실히 개선이 필요한데 기모사의 셀모 차라고 거기에 1.6 가솔린 터보 엔진 들어가잖아요. 걔도 연비가 사실 13. 그쵸. 네. 사실 얼핏 계산해보면 맞거든요. 이게 그쵸. 연비가. 이 연비가 맞는데 맞지. 전체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의 파워트레인의 연비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향 평준화가 돼 있지 않나. 이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와, 근데 이게 2.5 터보랑 2.2 디젤은 사실 그다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미 2.5 터보를 단 모델들이 출시가 이미 됐었기 때문에 3.5 터보는 이제 처음 보거든요. 최고 출력이 380마력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최대 토크는 54.0kgm. 오. 그래서 이게 무지막지하게 튀어나가지 않을까. 오. 서킷 한번. 연료 탱크를 이제 3.5 터보는 73리터짜리를 넣어줘서 다른 2.5 터보나 2.2 디젤은 65리터짜리가 들어가는데 8리터 더 큰 애를 넣어줬다. 연비를 많이 감안했다. 먹으니까. 먹는 만큼 통을 크게 였다. 위를 좀 키워줬다. 뭐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옵션을 쫙 한번 봤는데 저는 보통 7천만 원 정도에서 7천만 원 중반대 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 아닐까. 솔직히 좀 이제 풀옵션으로는 이제 8천을 넘나드는 가격인데 7천 초중반대가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옵션. 좀 더 가성비로 가면 한 6천 중반. 네, 그렇죠. 그냥 있는 거 다 넣어. 풀옵션 해. 이러면 이제 8,370만 원이 되는 거고. 근데 정말 잘 나왔어요. 저는 사실 GV80을 이제 요즘 길을 가다 자주 봐요. 반대편 차선에서 지나가는 GV80은 참 예뻐요. 근데 내가 뒤에서 따라가는 GV80은 별로야? 좀 밋밋하다 이런 느낌인데 얘는 앞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다 예뻐. 다 예뻐요. 맞아요. 이렇게 전면, 후면, 측면 다 이쁜 차 흔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정말 작정하고 내놓은 티가 날 정도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독일 3사 긴장해야겠다. 그렇죠. 요즘에 이 클래스 디자인이 좀 매기가 저는 G80이 이제 국내에선 성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국내에선 성공할 것 같은데 문제는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 밖에서 바가지가 세면 안 되는데. 독3사는 100년 이상 해오신 분들인데 이제 제네시스는 사실 그분들에 비하면은 애기예요. 5살 애기. 브랜드 이미지에서 사실 많이 밀려서 해외에선 잘
모르겠어요. 헤리티지가 아직 없죠, 사실. 네. 사실 G80이 정말 성공했다라고 하려면 이제 수출 시장에서 잘 돼야 되거든요. 북미 시장. 맞아요. 이제 중국 국내 시장이나? 시장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큰 편도 아니고 그쵸. 세계 시장에 비교해 본다면 너무 조그마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차라리 현대가 헤리티지가 높은 것 같아요. 현대는 이제 다른 이제 뭐 레이싱이나 이런 거에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N 브랜드도 런칭을 그럼요. 하고 뭔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네시스는 그렇죠. 제품이 좋아도 이 제품을 알아둘 수 있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뭐 헤리티지나 브랜드 컨셉이나 전시장 하나 모든 게 세심하게 갖춰줘야 이 차가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제네시스는 그런 성공 요건을 다 갖추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인프라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헤리티지도 부족하고 그거를 어떻게 채워나가냐의 문제예요. 올해가 끝나고 뭐 GV70도 나올 거고 G70 부분 변경도 나올 거고 내년에 전기차 모델도 출시를 네. 한다고 했어요. 그럼 라인업은 거의 탄탄하거든요. 볼보만큼. 포트폴리오는 탄탄하고 네. 근데 보면 제네시스도 이제 전기차까지 딱 나오고 나면 포트폴리오는 탄탄해요.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나갈지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하게 파워트레인의 느낌이나 뭐 주행 성능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 시승을 못 해봤기 그렇죠. 때문에 몰아봐야 알겠죠. 네, 그건 전달해 주실 수 없지만 뭐 저희가 실제로 본 느낌은 되게 좋았고 옵션 구성은 뭐 GV80과 비슷해서 뭐 신기술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될 것 같다. 네, 파워트레인은 조금 아쉽다. 연비는 조금 아쉽다. 수치상으로 뒷좌석도 조금 아쉽다. 네, 뒷좌석도 조금 아쉽다. 그래서 뭐 주행 느낌은 저희가 차후에 시승을 꼭 해보고 싶죠. 시승 정말 꼭 해보고 싶은데요. 네, 대표님은 아마 지금 구매하실 생각을 가지고 네. 계신 것 같은데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또 이거 또 구매하면은 저희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저희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이 얘기를 깜빡했네. 변속기 얘기. 변속기 네, 얘기 변속기 얘기를 깜빡했는데 변속기 저는 솔직히 이해 안 가거든요. 왜요? SBW 자동 8단 변속기 GV80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 습식을 안 넣어주고 그러니까 습식 전 당연히 습식 넣어줄 줄 알았거든요. 난 당연히 습식 넣어줄 줄 아니 소렌토에는 습식 넣어놓고 네. G80에는 습식을 안 넣는 게 그러네. 또 하나의 이제 희생양이 발생했네요. 또 응. 이제 아마 현대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제네시스는 프리미엄인데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 불량률을 좀 줄이기 위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트랜스미션을 내놓는데 네. 트랜스미션을 새로 내놨으면 당연히 불량률이 없어야죠. 아, 테스트 하고 내놔야지. 안 그런 그 경우도 정도는. 있습니다.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쨌건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정말 예쁘고 이런 전체적인 느낌도 다 좋고 근데 해외에선 잘 모르겠다. 국내에선 잘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네. 그리고 저희한테 시승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 네, 이제 제발. 이제 마무리는 이제 시승을 조금 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댓글 남겨주신 것도 좀 취합해보고 차후에 시승하면서 댓글을 참조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증이 많거든요. 네, 저도 정말 몰아보고 싶은 차고 정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저희가 꼭 시승차를 받아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을 해야겠어. 여기다 머리를 네. 싸매고. 다음 영상에 이렇게 투쟁 머리띠 쓰고 나오는 걸로 네, 그래서 네, 다음에 이제 좀 더 재밌는 이야기 저희가 이제 좀 더 재밌는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가이의 남현수 장희찬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